Hercule Poirot, I've found something. I've looked at it from every which way. 안녕하세요, 멘타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오리엔트 특급 살인 나이강의 죽음에 이어 세 번째로 개봉하는 에거사 크리스티 작가의 소설 원작 추리물이자 케네스 브래너 감독 겸 배우의 에르큐 포아로 시리즈를 새로운 스타일로 선보인 영화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리뷰입니다. You were saying something in this. 세계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인 에거사 크리스티의 원작을 바탕으로 에르큐 포아로 시리즈가 제작되었지만 추리물로서의 장르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기에 평작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시리즈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지적받아온 단점들이 보완되었을지가 상당히 궁금했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새롭게 바뀐 스타일과 과연 이번엔 추리물로서 좋은 작품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오리엔트 특급 살인, 나이강의 죽음 등등 전작들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단점이 바로 추리물로서 기대하지 말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리 영화에서 추리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저에게도 마이너스로 다가온 요소였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공통적으로 칭찬받았던 부분들은 인물들의 서사를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그려냈기에 비극적인 드라마와 로맨스를 보여준 시나리오가 훨씬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에서는 어떠한 스타일이 달라졌느냐 하면 제목과 예고편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었던 공포, 스릴러 장르를 추가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에르큐 포아로 시리즈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제 결론은 이 정도면 정말 잘 풀어냈다 인데요. 개인적으로 추리라는 장르에서 가장 살리기 어려운 것이 유령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이라도 허점이 드러나면 몰입도가 쉽게 깨져버리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종교와 과학에 대한 사상을 결말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따라서 영화의 감상과 해석이 극단적으로 갈리기에 주제 또한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영화는 종교와 과학 이 두 부분에서 어느 한쪽이 불쾌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질문을 선정하고 대답 또한 애매모호하게 각 분야를 인정하듯이 섬세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스릴감을 유도하는 디테일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공포 스릴러라고 하면 또 그 분야만 기대하고 보러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포 장르의 면역이 강하지 않거나 초심자 정도에서 먹힐만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공포 장르로서 빛을 발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의 흐름이 연결되는 부분과 주인공의 심리를 점점 압박하는 긴장감, 몰입감으로부터 큰 공을 세운 감초 역할이고 추리물의 장르가 더욱 깔끔해지도록 연계되기 때문에 10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확실하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그냥 일반관에서 관람했음에도 사운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서 돌비 시네마로 감상하면 장르가 주는 충격을 좀 더 온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연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해보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이전 작품들에서부터 제작에 참여했던 비주얼리스트 거장 감독 리들리 스콧이 연출을 담당했기에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영상미는 항상 보장되어 왔었던 시리즈였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서는 기차 안에서의 롱테이크 씬이나 흑백 처리, 나이강의 죽음에서는 이집트 유적지의 휴양 온 듯한 경험을 선사해주었고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에서는 하우스 공포물에 초점을 둔 연출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영화는 이전 작품들보다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에 비해 등장인물들이 많이 적은 편이어서 장르적 연출에 의존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에르큐 포아로가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휘몰아치는 장면에서의 감정 싸움이 좀 약하긴 했어도 하우스 공포물로서의 연출이 그 아쉬움을 적절하게 보완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지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물건이 움직이는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딱 알맞는 상황에서 적재적소 꺼내어 사용함으로써 심하게 제한된 공간에서 연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전작들과는 결이 달랐다고 느꼈습니다. 즉 추리물이기 때문에 집을 탐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우스 공포물이기 때문에 탐구하고 있는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설정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연출이 보여주는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칭찬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이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줬을 뿐 이 시리즈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추리물로서의 구석은 조금 나아졌다 정도입니다. 제가 전작들에서도 추리물보다는 드라마와 로맨스 같은 인물 서사적인 장르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공포와 스릴러로 바뀐 게 전부고 여전히 추리가 아닌 다른 장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살리는 데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도 솔직히 신문할 때 대화의 흐름이 기승전 핵심, 기승전 핵심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는 형식은 여전하긴 했다만 적어도 인물들의 상황이 확실하게 합을 맞추고 있기에 상황적으로 파고들게 하는 흥미로움 자체는 준수했습니다. 여기서 추리를 좀 더 흥미롭고 철저한 무언가로 채워줬다면 조금 나았겠지만 에르킬 포아로라는 영화 속 캐릭터의 스타일이 이제는 대충 다들 알고 있는 눈치다 보니 이것도 이 시리즈만의 특징으로 변한 것에 초점을 둔 것 같아서 한편으론 더 아쉬워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의 개성은 딱 여기까지인 것인가 싶은 부분이었죠.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아쉬운 정도에 그친 부분들이었고 새롭게 들고 온 장르적 연출의 생동감이 추리물로서의 단점들을 꽤나 잘 보완해 주었기 때문에 이전 작품들과 비교하면 훨씬 좋은 영화이면서도 단독으로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고 현장감 넘치는 미스터리 공포에 추리물 한 스푼을 잘 섞어 넣은 영화라고 봤습니다. 애초에 원작이 이미 튼튼한 스토리인지라 어떻게 제작되든 스토리만 착실하게 담아낸다면 반은 잘 먹고 들어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만약 다음 작품이 개봉한다면 이번에도 같은 바람과 기대감으로 보게 될 것 같은 은은한 맛이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